자, 5천만 원도 안 되는 적은 돈도 잘만 이용하면 부자가 된다. 예,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으로도 이번에도 보여준 케이스죠. 금년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곽가복선에서 했던 거원빌라도 그런 케이스죠. 거원빌라죠. 거원빌라가 1억 2,500에 낙찰된 거가 1억 9,500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요거는 우리가 그 당시 라인인가요? 라인인가? 그 당시에 경부선이 없었을 것인데 금년 초잖아요. 이게 2월 1일 날 우리가 여러분들 다 같이 기억하시죠? 2월 1일 날 수학여행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월 11일 날 1억 9,500에 판매됐죠. 그래서 저는 2월 1일 날도 거제도를 갔고 2월 11일 날도 거제도를 갔고 기억나시죠? 사진들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약서 쓰는 것도 제가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요런 경우도 보면은 이게 지금 80%가 대출이 됐었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1억 2,500에 80%면은 8일은 88은 한 1억이 넘나? 얼마지? 정확하게 한번 때려볼까요? 0.8. 정확하게 1억이 대출이네요. 거의 1억이 대출이네요. 그러면 들어간 돈이 2,500 플러스 이전비가 한 2% 남짓 들었으니까 그냥 240 그냥 500이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그럼 3,000 정도가 투입이 됐던 것이죠. 맞죠? 그리고 나서 잔금 치르고 11일 만에 팔렸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날짜는 재수가 좋으면 하루에도 팔리는 것이고 어떤 때는 미리 잔금 치르기 전에 임자를 잡아놓고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재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도 3,000을 투입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그 당시 6,500의 차익을 봤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00의 차익을 본 거죠. 이렇게 되니까 1억 3천 정도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전비 줘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5천만 원도 안 되는 작은 돈으로 잘만 이용하면 부자가 된다. 맞죠? 왜? 이거는 연봉 외적인 수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봉을 1억을 연봉 받는 사람이 1년에 6,500을 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3,000 모았다 칠까? 한 달에 250만 원씩 모아서. 그죠? 그러면은 2년을 250만 원씩 2년 내내 24개월을 모아야 되는 돈이죠. 그죠? 250만 원. 그래야 6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내내 250만 원씩 적금을 불어야지 되는 돈이 쉽게도 벌리잖아. 그러면 2년 안에 놀다가 2년째 중반에 또 하나 사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이 그다지 틀린 내용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런 거는 최근에 우리 희룡이 인터뷰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간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거의 2억 가까이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울산 지역의 부울경 막 엄청나게 폭등하죠? 대구도 지금 폭등한대요. 대구 수성구 쪽, 부산에, 울산에. 예,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세금 때리면은 안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핀트가 어긋난 판단들이죠. 한참 모질란 애들인 거죠. 한참. 자, 이런 거다. 보시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우선 큰 돈을 버는 것이죠. 요거는 진리다, 진리. 물론 큰 돈을 가지고 헛짓거리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다. 제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 중에 부동산으로 벌리는 돈을 작다, 우습다,
성이 안 찬다. 아, 난 너무 느린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이 부동산을 우습게 알다 보니 다른 것 쪽으로 가서 재물이 묶이거나 탕진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부동산은 어찌됐든 망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얼마를 버는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망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한 예를 들면은 50대에 한번 망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60에 망해? 그럼 더 답이 없어. 70에 망해?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늙어서도 안 망하려면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안 망하는 걸 배워놔야지 안 망하지. 실컷 돈 벌다가 50 중후반에 딱 엉뚱한 놈 하나 만나서 재산 한번 회딱 날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젊어서 똑똑해지는 이 시기를 나태하게 보내면 늙어서 엉뚱한 놈이 들러붙어서 사기를 친단 말이죠. 이거는 진리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사람을 만나는 직업일수록 사기꾼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는 것도 없는데 크게 뻥을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따지고 보면 지풀도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면 제 눈에는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사기꾼이.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건 항상 이제 눈물은 자기만의 것이죠. 예. 자, 그렇죠. 큰 돈을 번다는 건 진리다. 그러면 작은 돈이 커진다는 것은 뭔가 자연의 이치를 거슬린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는 거는 맞죠. 거스른다. 요거는 인정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건 맞아. 근데 작은 돈으로 큰 돈 번다 그러면 하고 갸웃거려야 되는 것이죠. 그 갸웃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의 이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연의 이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이거는 스페셜한 거고 특별한 사례일 것이다라고 인지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연, 재수라는 영역이 등장하죠. 특별하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연과 재수라는 영역과 이런 단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동인데 그런 특별한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연이거나 재수거나 아니면은 완벽한 능력에 의해서일 것이다. 근데 이 능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능력은 꾸준히 훈련한 어떤 고수의 세계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고수가 되는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 선택지가 하나 있고 아니면 우연과 재수가 있기를 바라는 재수의 어떤 영역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연과 재수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오로지 나의 능력이 커지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기적 같은 일을 하려면 그것은 곧 나의 능력을 키워야만이 가능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영역이겠구나라고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는 하수고 나는 노력도 잘 안 하고 나는 징징거리고 나는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나는 책만 보면 졸리고 아이고 남이 돈 벌면 그건 부러운데 나는 스스로 잘 안 하게 되더라. 그 내 마음속에 두근두근 뛰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뭔가에 자신감이 없더라.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애초에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기회도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를 머릿속에 갖지도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남들은 1억 벌 때 나 그냥 2천만 원만 벌래 라는 만족형으로 돌아가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경매 투자의 어떤 그 노력이 쉽게 쌓인다. 중요한 거예요. 나 중요한 얘기 했어요.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적은 돈을 가져서, 저 도기한이가 말을 하던데, 작은 돈으로 큰 돈도 벌 수 있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들었어. 그래? 그럼 나는 이제부터는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탐욕심만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공부를 하기는커녕 니도 되고 나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하면서 탐욕심을 키우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사행심이 커지면서 어떻게든 남을 탓을 할 놈을 고르고 걔한테 잘 포장해서 선물 좀 갖다 바치고 친한 척 하면서 눈웃음 지어가면서 뭐 좀 물어보고 하면서 나도 이 물건 괜찮은지를 묻죠. 그러면 그 물건 괜찮다는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럼 괜찮다는 얘기는 네 수준에 괜찮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본인은 네가 말한 아까 도기한이가 말한 큰돈 버는 수준으로도 괜찮은 걸로 지 혼자 착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탓을 할 상대를 찾게 되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수의 영역이다. 아, 나는 안 돼. 요걸 아셔야 된다. 그죠? 최근에 예를 들면은, 한별이가 낙찰받았던 그거 있잖아, 평택 거. 그죠? 적은 돈인 1,500으로 85만 원인가를 번다 이거야. 그러면은, 야, 좋다. 아우, 나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한별이는 컨설팅을 의뢰한 사람인데, 그럼 한별이가 고수냐? 아니다. 그럼 뭐지? 그냥 고수의 뭐가 묻은 게 재수라는 영역에서 탄생했다, 이 물건은. 다시 한번 해봐라고 뭐 어려운 것이죠. 요거는 재수의 영역이 붙은 것이다. 재수의 영역이 한 70, 80이라고 칠까요? 그 다음에 한, 20%가, 뭐, 약간의 고수의 도움 같은 게 들어간 거지. 왜? 뭐 한별이가 안 갖겠다는데 입에다가 막 넣어주면서 먹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왔죠. 그거는 지 복인 것이다. 그죠? 자, 요런 영역이다. 근데 재현은 어렵다.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사례가 나의 기준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재수의 영역과 고수의 영역이 합쳐진 건데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은 76년 만에 한 번 오는 헨리의 상황을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렵다. 어려운 영역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석빈씨 오셨고요. 네. 뭐, 질문은 없네요. 한별이가 스파레즈 37kg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컨설턴트도 좋은데, 컨설턴트가 고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과거의 컨설턴트는, 한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주고, 나머지 9가지 판단을 제가 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고르라 했죠. 그렇게 타인의 수종만 되는 컨설턴트가 될 것이냐, 컨설턴트 겸 경매 고수가 될 것이냐, 이제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찢어지는 환경에서 37kg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내가 들어와라 했어요. 이왕이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스파레즈생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선배님, 그러니까 그것도 좀 껄끄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이제는 스파레즈 선후배가 아니 권력이 됐고 세력이 됐어. 그래가지고, 몇 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야? 우리 왜 사법연수원 출신이야? 너 몇 기야? 너 검찰이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약간 서로 항상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요. 선배들이 후배 만나면 너무 막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통상 적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태굴심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태굴심이다, 이게. 후퇴한다. 후퇴하고 비굴하다. 그죠?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 지가 뒤로 후퇴해. 아무도 가만히 숙이라고 안 했는데 지가 등이 이렇게 굽어. 자,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교육생들한테 기술을 알려주고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건 나한테 쉬운 일이다. 왜냐면 내가 머리를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뤄낸 거고 내가 스스로 체득한 거고 그것을 스파레주에서 매번 주사를 놔보고 임상실험 해보니까 일정한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면은 100번 인생이 바뀌는 걸 제가 봤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독감 백신은 맞으면 1,500명이 죽었다면서요. 근데 스파레주 백신은 맞으면 죽지는 않아. 망하진 않아, 이 사람들이. 본인의 속성에 따라서 큰 부자는 안 될지 몰라도 죽지는 않고 돈을 잃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독감 백신보다 안전한 게 스파레주 주사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거가 굉장히 좋은데 내가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데 제일 힘든 상대가 누구냐면은 그 사람에게 용기까지 줘야 될 때. 지식 주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내가 아는 거 주는 거니까. 용기는 속이 타서 뒤져버리죠. 이거는 두더지 게임 같아.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머리를 탁 내면 여기를 딱 때려주면 금세 또 가서 여기에서 머리가 내밀었어. 여기를 또 때려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따라서 쭉 가서 얘를 때리면 얘를 잡으면 여기로 가고 막 이러니까 이 태굴심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 주는 사람이 아니죠. 경매 알려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용기 줄 때가 제일 힘들 때죠. 안 고쳐져. 이거는 이제 뭔가 종교에 의지해야 되는 입장까지 가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용기까지 줄 수는 없다. 아이고, 이건 피곤하다, 이게 벌써. 요런 거. 그게 태글심이다. 나 같은 게 되겠냐? 이 정도 적은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부동산은 큰 돈이 투자돼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종류의 소심한 마음은 항상 문제가 되죠. 늘 말하지만은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원리상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경매 투자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거는 어찌 보면 씨앗으로 보면은 썩은 씨앗이다, 이게. 썩은 씨앗을 뿌려놓고 큰 수확을 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온전한 씨앗을 넣어도 한 100개 심으면 그 중에 한 7, 80개 자라는데, 그 중에 썩은 씨앗, 거기에서 낡은 씨앗을 넣어놓고서는 그거 낡은 씨앗을 10,000개를 뿌린들 몇 프로나 나겠습니까? 썩은 씨앗을. 안 난다. 이게 인과다,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소심한 마음이 제일 무섭더라는 거죠.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이 제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은 돈을 갖고 있고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아보시라는 거죠. 나 있던데요. 그럼 경매하지 마세요. 이렇게 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작은 돈이 있어도 이런 마음은 없는데요. 그러면 경매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좋은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이런 마음을 날려야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 지금 분석해 보면 알겠죠. 내 마음이 이랬나? 이런 거. 자,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적은 돈을 가진 사람보다 투자도 용이하고 큰 이익을 남기기도 좋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이죠. 사실. 그죠? 일사자에 있다가 현실할 때 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큰 돈을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지레 겁을 먹을 정도로 그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더라. 그게 그렇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재수와 운수가 붙거나 실력이 고수가 되거나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작은 돈이 큰 돈이 되는 것이죠. 중요해요. 작은 돈으로 큰 돈이 되는 건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고수가 붙든가, 그러니까 고수가 되든가, 아니면 고수가 되도록 노력하든가, 아니면 재수와 운수가 그때 딱 맞아 들어가든가. 두 가지의 원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중요해요. 자,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큰 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아까 고수가 되거나였죠? 고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돈을 갖고 있으니까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그죠? 더 연구하고 더 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력 안 하고 더 연구 안 하고 더 최선 안 하고 더 고민하고 남이 나를 키워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눈탱이 치고 탓을 할 놈 하나 잡으려고 에너지를 그르고 쓰고 돌아다니니 이게 될 턱이 있냐? 인과상 안 되는 것이죠. 중에 자, 최선을 다하란 말은 소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여유를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거 중요한 말이네. 참 이런 말 어떻게 썼을까? 참 보세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소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여유를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은 한가하니까 네가 고민하지. 우리가 이러잖아요. 통상 네가 살만하니까 엄살 부리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벌써 이 소심한 마음에 저 겁나요 어쩌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네가 아직 좀 배가 부르구나. 네가 좀 배가 부르네. 배가 부르네. 너 좀 살만한갑네. 살만하네. 정도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정말로 절실하다면은 그 여유도 없죠. 열심히 노력하기 바쁘지.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도 돈을 벌까 말까 한 적은, 최선을 다해도 돈을 벌까 말까 하는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이 소심한 마음까지 가진다면 지켜볼 필요도 없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단연간 투자하면서 느낀 것을 말로 하자면 적은 돈은 적은 대로, 큰 돈은 큰 대로 각기 먹을 것이 있더라는 것이다. 아까 그 말했던 물고기의 얘기죠.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대로,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대로 각자의 어떤 먹이가 있다.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은 먹을 것을 태어났다고 하죠.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이 있다가 망하면 사람이 우울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길이 안 보이면 답답하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내가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 길을 파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예를 들면은 오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내일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막하다라는 느낌 아시죠? 막막하다. 막막해. 앞에가 막 막혀 있는 것 같고 안 보여. 자, 이때 어떤 마음을 딱 가져야 되냐면 각각의 먹을 것이 있겠구나. 그럼 내일이면 이게 또 열린다, 이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게 작은 돈을 가진 사람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돼요. 작은 돈을 가진 사람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부모가 부자여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모르니까 이 재산이 없어지거나 날아가는 순간 그 나타나는 막막한 증세에는 어떻게 버티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막막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막막함을 이기는 법을 체득하게 되고, 그래서 크게 재산을 부풀릴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적은 돈으로 늘
어떤 이 돈을 써버리면 막막해진 다음에 다시 어떤 묘한 깨달음이 오고 다시 또 어떤 물건을 잡아서 대고 뭐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의 미래도 보이고 그죠?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레이더가 많이 발달돼 있죠. 우리가 보면은 사드 있죠? 사드 공군기지? 사드 이런 게 있어요. 사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경북에 여기에다 세웠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중국이고 얘가 이렇게 되어 여기 산동반도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레이더가 얘가 1000km까지 커버한대잖아요. 1000km. 그렇죠? 아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니까 1000km면 여기에서 1000km면은 북한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싹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지스 함이 있어. 이지스 함도 여기에 배가 딱 띄워놓고 레이더로 싹싹 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는 어차피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봐. 요렇게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난리를 쳤던 거죠. 자, 그럼 레이더가 성능이 약한 건 요 동네만 살짝 보겠지. 그런데 레이더가 센 거를 갖다 들이대니까 요렇게 멀리 본다는 거죠. 자, 레이더의 성능에 관한 문제죠. 제가 아무래도 경매를 23년을 했는데, 이제 뭐, 한 달 되고, 2달 되고, 2년 되고, 5년 된 사람하고 비할 바는 아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레이더 성능이 왜 개량이 되어 있냐면은, 반복을 오래 하는 걸 싫어하는 천성 때문에 한 번 깨달을 때 깊이 깨닫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한 마인드를 알고 있죠. 지금 이걸 써놓은 거예요. 오늘 강의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을 강의하는 거죠. 저는 이 마음가짐이 어려서부터 있다 보니까 이 레이더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커졌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환하게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살짝 초저녁처럼 보이고 여기에는 이제 살짝 어둡지만은 밤 9시 정도로 보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 2달,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돼 가지고 아직은 한참 이제 부품 가를 때가 이제 된 거지. 낡은 부품들. 자, 이런 겁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 마인드, 오늘 배우신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조금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거는 어려운 틈새를 뚫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요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실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도 시간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재수와 운수와에 관한 부분. 그러면 재수하고 우연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죠. 실력은 내가 인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데